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더스 컨테이너 트랙 200레벨 이론 세션 진행을 맡은 솔루션스 아키텍트 염지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쿠버네티스와 EKS 기본적인 내용에 이어서 EKS 기반 데브옵스 환경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옵저버빌리티, 가시성 구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KS 클러스터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이 클러스터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니터링 지표, 로그, 트레이싱 정보들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강연 중에 질문하는 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웨비나 창에 보시면 퀘스천 혹은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45분 정도 되는 시간이 끝나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돌아가신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옵저버빌리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AWS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모니터링, 로깅, 트레이싱 옵션 같은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 각각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시는 게 마지막 내용이 될 겁니다. 옵저버빌리티라는 표현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의 확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전의 모놀리식 환경과는 다르게 하나의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컴포넌트들이 서로 얽히다 보니 이때 어떤 부분에서 무슨 이유로 이슈가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게 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은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매트릭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 운영 지표들, 시계열 데이터 성격의 것들이 될 겁니다. 로그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에 일어났었던 이벤트, 상태 전환, 에러 로그들 이런 것들이 로그가 되게 되고요.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 유저의 요청이 처리되기까지 소요되는 전체 흐름,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다녀와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전체 흐름 중에서 각 컴포넌트들의 소요된 시간, 응답 내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게 해줄 수 있는 게 트레이싱이 됩니다. 잘 갖춰진 EKS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모니터링, 로깅 정보를 누가 보게 될지입니다. 트레이스는 보통 운영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제외를 했는데요. 많은 경우 서비스 정상 여부만 관리하는 정도로 모니터링과 로깅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매트릭을 만들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O를 포함한 임원진이 보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팀에서 요청한다든지 이런 모니터링 지표들이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정보, 그리고 로깅 정보를 누가 사용하는지 이걸 먼저 정의하고 그 목적에 맞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자체 운영을 원하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제가 뒤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런 관리형 서비스들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내가 비용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드파티 제품이나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지금 운영 차원에서 다른 알람 툴과 연동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알람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선택할 모니터링 툴, 로깅 툴이 이런 알람 서비스들과 통합을 얼마나 지원하는지도 주요하게 보셔야겠죠. 또 다른 문제는 전체 모니터링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EKS나 쿠버네티스 정보만 보면 되는지, 아니면 EC2 같은 다른 AWS 자원도 종합해서 보아야 하는지, 온프레미스 자원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데이터 보호 관련된 법령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로그 같은 것들을 장기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준수해야 되는지 그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시는 것도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을 선택하시는 데에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팀 내에 이런 모니터링, 로깅, 트레이싱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개의 경우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라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만 따로 본다든지 데브옵스 환경에 조금 집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조직 상황이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결정 기준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인프라 엔지니어가 있으니 어떤 특정 솔루션을 운영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다. 혹은 우리는 개발자만 있으니 관리 부담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앞서 보여드린 옵저버빌리티 3가지 필라 중에서 먼저 매트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의 경우는 사실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저장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앞서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였다면 이 부분은 시간에 따라 쌓이는 성격의 데이터인 매트릭에 조금 더 특화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수집을 할 것이며 수집 주기를 얼마나 짧게 가져갈 것인지 수집된 성능 데이터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초단위로 뭔가 매트릭을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성능 요건을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인지 여부가 모니터링 옵션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혹시 의무적으로 저장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역시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서드파티 사스 제품이나 저희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전체 스택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관리를 하고 싶은지 역시 크게 고려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타사에서 제공해주는 제품의 경우 보통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느 정도의 가용성을 무조건 보장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정도의 SLA를 우리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인력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또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는 옵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대시보드는 그럴 요건이 있을지, 에이전트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으시다면 세세하게 그 부분 역시 정리를 해보셔야 인하우스로 갈 것인지 다른 서비스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데이터를 소비하는 데에 있어서 수집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쿼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해 보셨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매트릭 관련해서 선택해 보실 수 있는 옵션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클라우드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와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AWS 전체 환경에 대해서 성능 데이터, 그리고 정상 여부, 여러 가지 매트릭 데이터들을 모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와치가 ECS나 EKS 같은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컨테이너 인사이트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EKS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데몬셋으로 이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를 올리게 되실 거고요. 그 에이전트가 성능 데이터들을 집계해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와치 콘솔에서 조회하실 수 있게 이제 환경을 구성해 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조회하고 싶으실 층위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전체라든지 혹은 네임스페이스별로 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다른 설정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자동 구성을 해줍니다. 클라우드와치가 이렇게 설정을 일부 자동으로 해주는 것에 더해서 제공해주는 기본 대시보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에서도 AWS 차원에서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라는 제안을 받아보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는 프로메테우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걸 땡겨다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와치로 보내서 통합 조회를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클라우드와치 대시보드의 예시들인데요. 제가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데몬셋 설치 이후에
바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대시보드를 보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설정을 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먼저 클러스터 레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드가 몇 개 있고, 디스크 사용률은 어떻고, 네트워크 인아웃 바이트는 어떤지, CPU, 메모리 사용량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기본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클러스터 단위였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각 네임스페이스가 사용하는 자원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파드들의 자원 사용량 역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대시보드 예시는 저희 서비스 메시 서비스인 엠메시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대시보드인데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 엠메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플레인으로 엠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엠보이가 프로메테우스로 자동으로 매트릭을 뿜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와치로 가져와서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이런 대시보드 생성을 위해서 사실 클라우드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 그 데몬셋 설정 외에는 마찬가지로 별다른 작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 대시보드는 그냥 자동으로 그려줘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특정 매트릭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고 기본적인 데이터 세트로 시작해서 일단 전체 환경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고객들께서는 사실 클라우드와치만큼 쉽고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 또 없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는 걸 텐데요. 그 중에서도 프로메테우스를 직접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프로메테우스는 소개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죠. 아마 온프레미스 아니면 아마존 EKS, 다른 클라우드사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모니터링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쿼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그라파나라고 하는 시각화 프로젝트와 함께 쿠버네티스 환경 모니터링의 절대 강자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메테우스를 직접 관리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어려운 점들을 마주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꽉 차서 매트릭이 유실될 수도 있고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파드나 워커노드가 이제 늘어나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받쳐주지 못해서 매트릭이 유실되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귀찮은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 작업들이 있었었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에 대한 문제, 이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이런 것 역시 장기적으로 고민이 될 만한 포인트일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안에 대한 관리, 접근 제어, 패치 이런 부분 역시 문제가 됐었죠. 이렇게 프로메테우스를 잘 알고 익숙하고 쓰고 싶지만 방금 본 관리 부담을 가져가고 싶지는 않은 고객들께 권해드릴 만한 서비스가 매니지드 서비스 for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프로메테우스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저장할 엔드포인트를 이 관리형 프로메테우스로 지정해 주시기만 하면 바로 사용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이나 쿼리 랭귀지, 온프렘이나 다른 클라우드사의 자원까지 통합해서 조회해야 한다고 하면 이 관리형 프로메테우스가 프로메테우스의 좋은 점들 그리고 단점들 그 중간에서 적합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짝꿍으로 같이 나오게 되는 게 이 그라파나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를 관리형으로 제공하는데 그라파나를 자체 구축해서 써야 한다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라파나 역시 관리형으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두 서비스는 지금 녹화하는 6월 기준 아직 프리뷰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기는 하지만 정식 발매 상태가 아닌 점, 아직 서울 리전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자체 운영 방식을 택하시든 관리형 서비스를 택하시든 여러분들이 프로메테우스로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면 좋을 만한 부분이 지금 보신 것 같은 대시보드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직접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한국 분들이 만드신 예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건데요. 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번호만 끌어다가 내가 연결해 놓은 데이터 소스들을 부어주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옵션, 프로메테우스를 자체 관리하는 방식, 관리형을 쓰는 방식 역시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효한 모니터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고 로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옵션, 클라우드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 자체 관리형 프로메테우스, AWS 관리형 프로메테우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앞서서 매트릭 시스템 결정 기준이라고 소개드렸던 질문들과 결합해서 생각해보면 가장 적은 관리, 운영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와치였습니다. 나는 이것보다는 기존에 써왔었던 프로메테우스를 그대로 쓰고 싶고 여전히 EKS 환경에서도 같이 쓸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체 구축할 수도 있었고 프리뷰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관리형 서비스들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는 웨비나가 모두 종료된 뒤에 별도로 전달이 될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실 때에 다시 이 자료를 열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기준들로 말씀드린 세 가지 옵션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트릭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도 마찬가지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로그는 일반적으로 더 비즈니스 요건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볼지 당연히 알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로그 수집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어디에 저장하는지, 저장된 데이터가 초당 얼마나 날아와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저장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그 성능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컴플라이언스나 크리티컬한 비즈니스 요건, 이런 이유들로 로그 정합성, 로그 유실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로그 유실의 허용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좀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요건이 파악이 완료되셨다면 여러분들이 로그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 페이지의 요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로깅해야 되는 시스템의 범위 역시 자연스럽게 좁혀지기 마련인데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로그는 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뭘 쓸 거고 그걸 얼마나 결정할 것인지를 정하시게 될 거고요. 그 로그의 정합성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로깅 시스템 아키텍처에 반영하시게 될 겁니다. 로그 프로세싱 자체가 워낙에 계획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 수행하실 때의 컴퓨팅, 스토리지 자원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조금 비싼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잘 다져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저장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쿠버네티스 차원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관리형 서비스 EKS를 쓰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되는 로그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비즈니스에 중요한지 여부를 우측에 써놓았는데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로그가 나오는 파드 로그는 대개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로그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될 거고요. 워커노드의 인스턴스 차원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은 주로 트러블 슈팅의 경우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 로그 저장 주기를 조정한다든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데이터 플레인의 로그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컨트롤 플레인 로그들 중에 좀 집중해 보아야 되는 부분들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주고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 간의 상호작용을 관장하는 API 서버 로그입니다. 그리고 그 API 서버와 같이 파드와 조정, 관리, 실제 생성을 담당하는 컨트롤러 매니저, 스케줄러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EKS 클러스터에서 요청을 외부로 보내고 다른 서비스의 요청을 받고 하는 그 전체 네트워크 흐름에 대한 VPC 플로우 로그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엇을 저장할지 결정했다면 로그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에서도 세 가지 옵션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플루언트빗이라고 하는 로그 수집기를 사용하는 게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옵션부터 설명해 드리면 클라우드와치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로깅에 대한 특별한 요건이 별로 없고 그냥 쉽고 빠르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권해드릴 만한 옵션입니다. 운영 수준의 로그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손색 없는 옵션이 될 겁니다. 클라우드와치에 쌓인 로그는 로그 인사이트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쿼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구성하기가 쉽고 개발자들 위주로 계신 곳에서는 이만한 옵션도 없지만 단점이 있다면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다 보니까 로그를 장기 보관하시게 되면 비용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를 장기 보관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S3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익스포트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고려해볼 만한 점은 복잡한 로그 쿼리를 할 때에는 시간이 좀 소요되거나 필드값 개수가 제한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필드값은 그 칼럼이 1000개 정도까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이상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시다면 로그 인사이트보다는 다른 옵션들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걸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엘라스틱서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인 이 엘라스틱서치는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ELK 스택입니다. 데이터가 담길 검색 엔진, 엘라스틱서치, 그리고 로그를 수집해주는 과거 로그스탯이 지금은 플런트빗으로 대체되었죠.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화 도구인 키바나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저장, 시각화 부분을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 없이 관리용으로 제공해주는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가 있어서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복잡한 분석 쿼리 등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 대규모 로그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 실시간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용량 관리나 가용성 관리, 이 클러스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담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엘라스틱서치 자체에 대한 러닝 커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옵션은 사실 가장 저렴한 옵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로그 스트리밍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저렴한 옵션은 지금 보여드리는 S3를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S3에 전달해주는 역할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가 스트림 스토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한 로그도 누락 없이 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에 잠시 동안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는 저장 공간 제한이 없고 굉장히 저렴한 스토리지라는 점에서 대규모 로그를 장기 보관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한 번에 전달하는 로그 사이즈가 1메가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사항, 그리고 로그 저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버퍼를 약간 튜닝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포인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유휴 자원이 전혀 생기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 대용량, 안정성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옵션입니다. 여기에 S3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면 그 뒤에는 아테나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S3 버킷 안에 있는 로그 내용들에 대해 SQL 쿼리를 실행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지금 보이는 질문들의 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게 세 가지 옵션들을 이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클라우드와치 로그가 가장 구성하기 쉽고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허들이 낮은 반면에 장기 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S3 로테이트 처리,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간 조회나 복잡한 쿼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엘라스틱서치가 좋은 궁합이 될 수 있고 실시간 집계,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 요건에 조금 더 맞는 서비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여기에서는 비용 관리, 클러스터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고객께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마지막으로 S3를 사용하는 옵션은 대규모 로그를 안정적이게 저장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었고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옵저버빌리티 마지막 구성 요소인 트레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라는 개념이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트레이스라는 거는 실제 사용자가 응답을 받기까지 요청을 이니시에이트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쭉 훑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용자가 일단 어떤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프론트엔드에서 한번 요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백엔드에 API 요청을 보내게 되겠죠. 그 API 요청에 대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접근한다든지 큐에 뭔가를 쌓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흐름이 다 끝나게 되면 사용자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구성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어느 포인트에서 뭔가 병목이 발생하는지, 이슈가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때 필요한 게 트레이스 모니터링입니다. 이런 트레이스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오픈소스 옵션으로는 제거, 집킹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AWS 서비스 중에서는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상황에서 분산 어플리케이션의 병목 지점을 확인하고자 성능 지표를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데몬이나 SDK를 잘 설정해 주신다면 AWS 외부에 있는 자원에 걸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C2를 기준으로 동작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SDK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뭔가 외부로 나오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EC2에서 돌고 있는 엑스레이 데몬이 엑스레이 백엔드로 보내서 콘솔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엑스레이 SDK 컴피그 설정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주거나 사이드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 엑스레이를 사용한 트레이스 모니터링의 실제 화면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이 잘 완료가 되고 나면은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컴포넌트가 무엇이 있는지 AWS 콘솔에서 지금 보시는 맵 형태로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 아이템을 클릭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항목별로 에러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 응답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200은 얼마나 나오며 4041호는 얼마나 나온지 이런 지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트러블 슈팅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API 요청에 응답이 2초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보통 2초 정도면 꽤나 오래 걸리는 편인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다이나모DB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경우에는 다이나모DB에 포스트를 보내고 있는 방식이 뭔가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든지 WCU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분산 시스템에 대한 병목 지점을 확인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트레이스 모니터링 그리고 AWS 엑스레이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옵저버빌리티 그리고 옵저버빌리티를 구성하는 세 가지 부분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에 대한 내용을 각각 설명드리고 이 부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AWS 서비스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릭은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 성격으로 우리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클라우드와치 그리고 EKS의 경우 클라우드와치 컨테이너 인사이트 같은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프로메테우스를 자체적으로 쓰시는 것 역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프리뷰 상태이기는 하지만 관리형 서비스인 매니지 서비스 4 프로메테우스 역시 여러분들의 옵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요건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는 영역이었었는데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를 사용하는 게 마찬가지로 가장 쉬운 옵션이었었고요. 실시간, 복잡한 분석에 대한 요건, 그리고 대규모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엘라스틱서치가 다른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아키텍처가 S3 기반으로 가시는 것, 그리고 저장된 S3에 대해서 아테나로 쿼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스 부분에서는 AWS 엑스레이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체적으로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각각에 대해 선택해야 되는 그 기준들을 명확히 하시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드렸는데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 옵션들을 검증해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성공적인 옵저버빌리티 시스템 도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세션에 대해서 좋았던 점, 그리고 다음에 더 잘했으면 하는 점, 그리고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야지 다음에 더 좋은 세션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염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